안녕하세요. 책이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향후치료비에 대한 현가 계산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 번 또는 여러 번 지출하는 향후치료비에 관해서 살펴보면 이에 해당하는 향후치료비가 핀 제거 수술비, 흉터 제거 수술비, 성형 수술비입니다. 이와 같은 향후치료비에 대해서 현가 계산을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또한 무엇인지 살펴보면 교통사고로 소송을 제기하면 신체 감정을 받게 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이 되죠. 종결한 다음에 판결을 하게 됩니다. 판사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신체 감정을 받게 되면 감정의사가 인정하는 향후치료비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돼요. 어떤 형태가 있냐면 하나는 변론 종결 이후에 지출되는 향후치료비에 대해서 이렇게 지출 시기가 명확히 밝혀진 향후치료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언제 이런 수술이 필요하다. 그 수술에 대한 비용은 이 정도 든다. 라고 그 수술비가 지출되는 그 시점이 밝혀지는 향후치료비가 있겠고 또 하나는 감정의사가 이렇게 인정을 해요. 먼 미래에 수술을 할 때 이런 비용이 필요는 한데 언제 수술할지는 모른다. 다만 수술을 하는 것은 명확하다. 그래서 그 비용이 이 정도 든다. 라고 인정하는 향후치료비가 있는데 그러한 향후치료비는 지출 시기가 밝혀지지 않는 향후치료비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지출 시기가 밝혀진 향후치료비는 그 시점에 지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은 그 시점에 지출되는 비용을 교통사고 시로 땡겨서 일시금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지출 시기가 밝혀지지 않는 향후치료비도 교통사고 시로 일시불로 땡겨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출 시기가 밝혀지지 않은 향후치료비는 지출 시점을 알아야 그때부터 교통사고 시로 일시불로 땡기죠. 그래서 법원은 지출 시기가 밝혀지지 않은 향후치료비는 변론 종결 시에 지출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변론 종결 시에 지출되는 이러한 향후치료비도 역시 사고일로 땡겨서 일시금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먼 미래에 받게 되는 이때 지출되는 향후치료비 금액 그대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라고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땡겨서 일시불로 받는데 미리 받는 거잖아요. 미래의 돈을. 그래서 법원은 이때 향후치료비를 땡겨서 일시금으로 산정할 때 이때 지출되는 향후치료비를 땡겨서 일시금으로 산정할 때 중간이자를 공제하게 됩니다. 왜 중간이자를 공제하냐면 그러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중간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잉배상을 받게 돼요. 미래에 받는 금액을 일시불로 땡겨서 사고시를 기준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일시불로 땡겨서 받을 때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을 현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정기적 반복적으로 지출하는 향후치료비 현가 계산에 관해서 살펴보면 정기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향후치료비가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인공관절 교체 비용, 진찰 검사 비용, 약물 치료비, 물리치료비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향후치료비도 사고일을 기준으로 땡겨서 일시금으로 환산한 후 그 금액을 보험회사에게 보상을 하도록 합니다. 월마다 받을 또는 연마다 정기적 반복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이러한 향후치료비를 교통사고 시로 일시금으로 땡기기 위해서는 중간이자를 당연히 또 공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현가 계산을 하냐? 정기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향후치료에 대해서는 월 단위 호프만 수치 또는 연 단위 호프만 수치를 적용해서 이렇게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있죠. 이 매월
정기적으로 비슷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이 금액에 이 수치를 곱하는 것입니다. 즉, 월 단위로 지출되는 향후치료비는 월 단위 호프만 수치를 곱해서 현가 계산하고 1년마다 아니면 2년마다 지출되는 향후치료비는 연 단위 호프만 수치를 적용해서 현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감정의사가 인정한 그 향후치료비보다는 이렇게 현가 계산을 하면 일시금으로 받는 향후치료비가 좀 작아지겠죠?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